저를 UX 디자이너로 유일하게 받아준 첫 직장은 회사원이 몇 명 되지 않았고 꽤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내향적인 성향으로 저의 감정들이나 의견이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어려워했습니다. 제가 평생 가지고 살았던 부정적인 성향들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내 아이에게 그 성향들을 물려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딸들에게 이러한 아픔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워킹맘으로서 또 아시안 여성으로서 유리 천장을 깨어나가는 것은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여러분이 페이스북으로 더 잘 알고 계신 메타에서 디자인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최민희입니다. 여러분, 모나크 나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나크 나비는 여름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서식하다가 겨울이 되면 멕시코까지 2,500마일을 날아서 계절을 난다고 합니다. 나비의 평균 수명은 5주이기 때문에 이 여정을 3, 4대에 걸쳐서 갔다가 계절이 바뀌면 다시 3, 4대에 걸쳐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나비들의 여정은 이전 세대가 더 멀리 날아주면 다음 세대들은 그만큼 덜 날고도 목적지에 더 빠르고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맡은 역할과 주어진 환경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날아가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한국인 직장 여성들에게 도전과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첫째 딸을 낳고 기르면서 제가 평생 가지고 살았던 부정적인 성향들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내 아이에게 그 성향들을 물려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성적표에는 종종 부끄러움을 많이 탐, 지나치게 조용함 등의 평가가 등장하곤 했습니다. 저는 아주 내향적인 성향으로 저의 감정들이나 의견이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어려워했습니다. 표현되지 못한 많은 감정과 생각들은 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향한 큰 분노로 쌓여갔고 깊은 우울증과 여러 정서적 장애들로 20대는 빈 껍데기 같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저희 딸들에게 이러한 아픔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카운셀링과 가족들의 도움을 통해 분노의 뿌리들을 다뤄갔고 불완전하고 창피하지만 저의 생각들과 감정들을 주변 사람들이나 직장에서 조금씩 표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아주 간단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어려운 방법은 제 마음에 부딪혀온 불리함이나 존중받지 못한 행동과 말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당신이 어제 그 미팅에서 디자인팀은 준비가 안 됐었잖아 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당신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너무 많이 속상했어요.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라고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관계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저희 딸들은 저의 내향적인 성향은 물려받았지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은 없는 아이들로 커가고 있습니다. 저는 18년 전에 미국 동쪽 끝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이라는 곳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었습니다. 산업 디자인은 그 당시 자동차, 가구, 입체적인 모든 물건들을 디자인하는 전공인데요. 저는 그때 제가 머릿속에 입체 감각이 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이 너무 하고 싶었지만 학교에서 뒤늦게 전공을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혼자 도서관에 박혀서 많은 그래픽 디자인 관련 서적들을 읽었었습니다. 졸업할 당시에 방학 때 한국에 잠깐 나갔다가 강남역에서 그 당시 유행하던 한 달에 10만 원 하는 웹디자인 학원을 다니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래픽 디자인과 가장 가까운 웹디자이너가 되었었습니다. 처음에 계약직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부디렉터까지 일했던 뉴욕의 에스티 로더라는 회사에서 다니다가 스마트폰이 나올 때 또 모바일 디자인이 너무 하고 싶어서
인터랙션 디자인 또는 UX 디자인이라고도 불리는 그 당시 신공 전공을 위해서 대학원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UX가 보이지 않고 포트폴리오에 너무 웹 디자인이 많다고 해서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용기를 내어서 학과장을 찾아갔을 때 이번에는 기회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 내년에 다시 도전해 보라고 조금 차갑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때마침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배가 불러오던 6개월 차 여름에 그 학과장에게 연락이 와서 아직 우리 대학원에 올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고 싶다고 했고 그 당시 아직 남편이 학교를 다니고 있던 터라 저는 직장과 첫 임신, 출산, 대학원을 병행하며 어쩌면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던 2년을 보내서 대학원을 겨우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UX 디자이너로 이직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저를 UX 디자이너로 유일하게 받아준 첫 직장은 회사원이 몇 명 되지 않았고 꽤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원 당시 제가 아이를 낳고 열흘 만에 학교를 나온 것을 지켜보던 교수님의 소개로 Frog Agency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또 2년 후 페이스북에서 연락이 왔을 땐 저한테 맞는 선택일까 고민했지만 제3세계 여성을 위한 팀이 있다고 해서 운명처럼 여겨 이곳 실리콘밸리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제3세계 여성은 제가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었고 대학원 동기들과 교수님들의 걱정 어린 시선에도 불구하고 제가 졸업 프로젝트를 1년간 했던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메타, 그 당시 페이스북에 오게 되었는데요. 7년 전 제가 메타에 왔을 때만 해도 주변에 워킹맘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리더십 중에 워킹맘이나 동양인 여성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격려가 되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당시 테크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4년 정도만 이곳에서 버텨보자. 디렉터가 되는 것을 중단기 목표로 세웠었습니다. 직책을 목표로 세우는 것이 우스우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희에게는 집중해서 달려갈 목표점이 필요했고 워킹맘으로서 또 아시안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깨어나가는 것은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목표한 기간보다는 조금 늦게 디렉터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3가지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제가 멘토링하는 친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한 3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40시간, 60시간 일에 투자할 시간이 있다면 저에겐 어쩔 땐 절반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면 같은 효과를 내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동료들과 상사와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었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 남아있는 소통 장애들을 없애려고 커뮤니케이션 코칭, 책, 동영상, 팟캐스트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저만의 소통 방법들을 만들어가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은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들에 대한 감정을 가정으로 끌고 들어오지 않기로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동료들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는 직접 대면해서 얘기하고 또 다른 어렵고 불리한 일들이 있을 때에도 새로운 주가 되기 전에 떨쳐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좋은 엄마가 되는 것, 좋은 아내가 되는 것도 또 좋은 디자인 리더가 되는 것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새롭고 복잡한 일들이 빠르게 돌아가는 테크 회사에 특히 자주 나타난다는 가면증후군, 임포스터 신드롬이 날마다 찾아와서 떨어지는 자신감을 붙들어 매야 하는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여기에서 포기한다면 우리 딸들이나 나를 보고 있는 다른 젊은 여성들이 나와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을 때 포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 안에 든 생각은 저희 미주 한인들, 한국계 미국인들은
최근 미군 역사에 참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개개인의 연약한 나비로 보기보다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적지까지 몇 세대에 걸쳐서 함께 날아가는 모나크 나비처럼 우리 세대의 각자의 날아갈 분량을 있는 힘껏 늘려서 우리 때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가 더 큰 꿈을 꾸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역사를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